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TV와 함께하는 더 IMPT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PT 임명루입니다. 2017 촛불 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대선 아바타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작가 하신아 씨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하신아입니다. 신아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이틀이나 어제 휴관까지 합치면 이틀이나 쉬었죠. 한참 쉬었죠. 제가 없으니까 7,000 뷰를 찍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네. 그 하신아 씨가 안 나오시니까는 댓글창에서 하신아 씨 찾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찍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기 들썩하려고 그랬는데 니꺼도 많이 나와. 네, 아니요, 진짜 내가 봤어. 이게 네. 내가 캡처를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자, 어저께 JTBC 네. TV 토론이 있어갖고 저희가 봤죠. 결정을 했는데 봤죠. 할 말이 많죠. 넘칩니다 지금. 자, 그냥 뭐 인사 여기서 적고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갑시다. 토론. 자, 토론에 이슈 네. 점검을 할 건데 네. 뭐 자료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네, 먼저? 자료 일단 가장 뭐 핫한 영상은 그렇죠. 예, 어제 문 후보가 실수를 하셨습니다. 예,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후까지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 영상 자료 화면 좀 보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예, 보여주세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함께 만나봅시다. 뒤에까지 일단 보시고 방송으로 얘기를 하시죠. 정선 사인권은 아직 있습니다.
노당 나라겠다는 거 이수가 당장 환대하십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단 보여드린 이유가 네. 일단 그 온라인을 보면 너무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추스리기도 전에 막 지금 많은 분들이 쏟아내갖고 저희가 요걸 한번 1, 2분 정도 보면서 그러니까 어저께 바람부터 오늘의 사건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리플창 한번 볼게요. 실수라고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아침 인사님, 무슨 실수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네. 실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말 약간 잘 못한다? 실수했다? 빌미를 줬다? 각각 다르죠. 네, 다 달라요. 지금 이거는 전략적으로 문 후보 진영에서 원래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추가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불법인 적이 없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법 합법을 논할 그런 것도 아니고 동성혼 법제화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찬성 반대 합법화 이런 걸 말할 계제가 아닌데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는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통합돼 있어요. 동성애는 좀 별로지 않아? 이런 식으로 통합돼 있는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차별은 안 된다. 같은 시민으로서 인간에 대한 차별은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해서 추가 입법은 별로 안 좋다. 굳이 그거를 왜 논란거리로 만드느냐. 지금 논란거리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입장을 잘 어필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심코 그건 반대하죠.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나온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 대선 후보자들의 주제로 나올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홍대바리가 네. 있으면 아니 진보층의 이완을 노린 것이고요. 약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좀 예. 굉장히 리버럴 이런 쪽과 이쪽에 약한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걸 잘 끊어낸 겁니다. 지금. 빅픽처예요. 지금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게 홍준표의 빅픽처인데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 나와서 대선 후보에서 같은 선상에서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끔찍한 일단 거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실수냐 뭐를 떠나서 네. 홍준표가 그러니까 노렸던 회심의 한 수였죠. 회심의 한 수였죠. 왜냐면은 예. 개신교나 이런 기독교계 예. 그다음에 그 태극기 집회 나온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딱 그거야. 동성애 반대냐 안 하냐. 이것만 이제 거기에서 결 같은 건 파악하지 않는 그쵸.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 당시에 너 빨갱이 아니야. 그죠. 그거 너 빨리 대답해. 그러니까 자꾸 그 홍준표 단면 나와서 되게. 그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냥 배제를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근데 문재인 후보의 실수는 그런 홍준표의 그 전략에 농간에 예, 말려든 게 말려든 문제라는 거.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은 정말 그 홍준표의 말 한마디가 오늘 그 성소수자들의 시위 그다음에 그거에 다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조금 다들 이렇게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홍대바리의 빅픽처야. 빅피처. 그러니까 전략적 노림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TV 토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시나 씨께서 예언을 해주십시오. 계속 홍준표 후보는 계속 들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네. 이슈를. 지금 안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안보 지금. 얘기하고 안보 있었죠.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동성애 얘기가 나온 거야. 군대 내 동성애로 네. 한정시켜서 군대 내 군대 내 이성애도 문제 돼요. 그거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끌고 나오더니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냐 이렇게 돼서 그렇지. 지금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들었어요. 다음 TV 다음에는 뭘로 낙태 나올까? 같은 거 들고 나오지 낙태. 않을까. 기독교 전반에서 반대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지금 그 하신아 씨의 지적대로 안보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 송민순이 싹 그 토론장에 싹 사라졌어. 예. 갑자기 그러면은 물을 이제 흐리더니 갖고 들어올 게 이제 그 동성애. 예. 그다음에 낙태 그 이후에 뭐냐면 또 이제 이슬람. 이슬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홍준표 지지하는 그런 층의 극우 세력, 수구 세력들이 국미에 맞도록. 한마디로 사실은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MC들 다 기독교잖아요. 물론 저는
프로테스탄트는 아니고 저는 가톨릭이지만 예. 가톨릭 뭐 그다음에 다 교회 예. 그렇잖아요. 굉장히 진보적 예. 교회이지만 예. 다 그런 분들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 내부의 분위기. 사실 가톨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프리카 TV 알기 쉬운 사람께서 다문화도 나오겠구만. 그 다음에 빙탄상인님 군대 가산점도 그렇고 어쩌니 교회 오빠. 군가산점을 이번에 꺼냈죠. 네. 꺼내고 그거를 왜 아니 그 사람들 왜 보상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논지를 자꾸 호도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홍대발이 이런 더러운 수작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캠프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예고된 사실 약점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또 그러니까 예고된 약점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 관련돼서 군사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홍준표 후보가 그걸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저질스럽게 물어보는 아니 대통령한테 너 찬성해 반대 이거는 예전에 너 공산당이야 아니 빨갱이 아니야 김일성 개새끼 해봐 이거랑 다른 바가 없는데 식으로. 사회 문제에 결을 뭉뚱그리고 사람을 매도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상 문 후보 진영에서 계속 내놓는 이런 문제 낙태 동성 이런 문제 굉장히 좋거든요. 예, 유튜브에 강성구님이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톤이 높고 막 흥분해서 막 소리 질러서 그래 죄송해요. 제가 조금 얌전히 얘기하면은 아마 좀 소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얘기를 떠나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위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네.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성소수자들의 네. 시위.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먼저 얘기 말씀하시죠. 저 문제요? 저 할 말 너무 많은데. 네. 짧게 해야 돼. 우리 시위해야죠. 당연히 시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시민의 권리가 있으니까 항의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트위터나 SNS 상에서 논란 벌어지는 게 왜 문 후보한테만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급 경호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대선 후보 앞에 난입을 해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뭐라도 끼얹으면 뭐 어떻게라도 하면 면도날이라도 휘두르면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피켓이라도 좀 잘 펼치지. 자기 메시지도 잘 어필이 안 되는. 그리고 왜 민주당사 앞에서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박이 이건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반박들이 그러면 돼지발정제로 성범죄 모의하는 성범죄자 그렇죠. 수준과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후보에게 똑같은 걸 기대하겠느냐. 문 후보한테 가서 따지지. 사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어요. 저는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 반응을 보고. 왜냐하면 현실상 같은 대선 후보예요. 너무나 인정하기 싫고 그런 홍준표 같은 그런 더러운 정말 수준 낮은 작자가 같은 토론에 공중파를 낭비하면서 거기 나와서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모욕적인데 심지어 자유한국당 그 국정 다 말아먹은 거기서 무슨 광성노조를 언급하고 글쎄. 참여정부를 욕하고 이거 정말 모욕적인데 현실상 같은 대선 후보입니다. 그럼 같은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요구해야죠. 그 사람이 더 먼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도 요구를 해야죠. 근데 논리가 지금 인권 변호사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소수자 단체도 더 지혜로운 투쟁을 해야 된다는 논리랑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단 저는 성소수자 활동가분들도 잘 알고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성애자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1991년도 강경제 투쟁을 말아먹었던 것이 정원식 외대 밀가루 봉변 사건이었어요. 싹 다 말아먹었어요. 역사에서 배운다. 그래서 투쟁은 가슴으로부터 하지만 네. 투쟁의 시작은 가슴으로 하지만 실제 투쟁 전략은 머리로부터 한다라는 거를 우리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좀 논의하고 이 부분은 문재인 캠프 측에다가 성소수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거기에서 방해한다고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력을 말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난입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위를 정당 절차에 따라서 하면 좋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위하신 분들이 또 녹색당 관련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녹색당 대선 후보 내세요. 왜 안 내시고 아젠다 대선 후보로서 지금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내시고 민주당한테 징징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오겠지만은 세게 얘기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지금 요새 계속적으로 각 시민단체나 그렇죠. 뭔가 억울한 부분에 계신 분들 시민들이 올라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깨끗합니다. 자유한국당 저희 팩트TV 바로 앞이 자유한국당인데 경찰들밖에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조국 교수의 말도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좀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 저왜 말도 안 먹히는 데 가서 계속 싸우겠느냐.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싸울 때 화력이 비록 내가 한정돼 있다 할지라도 50보 100보 있으면 50보 100보의 차이를 둬서 모든 사람에게 내 모든 적들에게 전방위로 싸워야 돼요. 탄약을 나눠가면서.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저건 더 안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의견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모든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은 결국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저분들의 모든 의견들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용할 수 없을 때, 문재인 변했네, 제가 원래 그랬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통진당 당원이었을 시절에 그 단일화 문제 맨날 나왔잖아요. 이번 선거는 단일화 얘기 안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일화 문제 맨날 나올 때, 총선, 지선 다 그래요. 그러면 단일화 문제 나올 때 항상, 논리가 그래요. 삼촌 큰 당이 좀 양보해야지. 민주당이 더 많은 기득권 갖고 있으니까 양보해야지. 그 논리와 민주당이 기득권, 물론 제가 그땐 통장 당원이었다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갖고 있으니까 양보해야지. 그리고 쟤네들은 새누리당 이중되고 똑같은 애들이야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전 그때부터도 굉장히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나가면 이제 당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정당끼리 그런 게 어딨냐. 덩치가 크든 작든 같은 정당끼리 붙어야지. 정당 대 정당으로 가는 거지. 큰 정당은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가 대화, 소통,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약간씩 인정하고 배려하는 부분에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전략적으로 굴 필요가 있죠. 이거를 지금 계속 먹히는 데다가 하는 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동해야, 조직을 해야. 지금 기독교 개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조직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예. 그럼 그만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한국말에서. 해야 합니다는 그렇게 해야 이롭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합당하게 정의의 관점에서 그래야만 된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저는 전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롭습니다. 실질적 전략성으로 그래야 이롭다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 시위분 하셨던 분들과 얘기를 하고 일정을 불러갖고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얘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는 아예 얘기조차 듣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성소수자 이 동성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간 좀 시간을 두고 열심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사회적 변혁과 변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 더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동성애 쪽 이제 성소수자 분들,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젠더적 성소수자에게도 그게 급한 문제라서 지금 시간 투자 이런 말 안 먹힐 수 있어요. 말씀하시라고요. 근데 좀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성애자라서 그 싸움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성애자 어떻게 싸우면 같이 동참을 해요. 좀 지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제가 당사자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조국 교수 한 것처럼 그러면 성범죄자한테 동일 수준의 그걸 요구하나? 이게 법전 공부하는 교수가 할 말인지 이게.
하여튼 당연히 사람으로 대접하고 저는 옛날부터 민중의 소리 할 때부터 같이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한테 쥐다, 닭이다 하지 말자. 쥐와 닭에게는 인간의 도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계속 요구하고 인간의 법으로서 처벌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쌓아나가야지. 걔는 성범죄 모의나 하는 놈이니까 계속 개그맨 계속 웃는다. 저는 더 이상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것에서 웃지 않게 됐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정말 우리 신원 씨가 많이 인간의 도리로서 응징해야 됩니다, 이분을. 다음으로 넘어가죠. 너무 흥분했네요, 너무 제가. 흥분해갖고 이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져갖고 일단 우리 그 여러 가지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얘기 중에서 또 재밌던 얘기, 어록이나 하나 나왔죠. 굿세어라 유승민. 굿세어라 유승민. 예. 심 후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개그야.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소위 해서 국민당과 바른당과 여기 그 자유한국당이 단일화라고 먼저 거론했잖아요. 전 그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셋 다 그 앞에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굿세어라 유승민. 금수저가 그래서 아니고. 영상이 준비됐으니까 한번 우리 영상 보면서 얘기를 다시 더 한번 보고 나누도록 싶네요. 하겠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권 후에는 정말 담대한 협치, 연정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아요. 그 바른정당에서 자기들 존립이 문제되니까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드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해야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굿세어라 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굿세어라 유승민.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저거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구 보수 세력은 밀어내고 홍준표 좀 아웃시키자 이 말이에요 지금 심언니가 사실 잠깐만요. 어쩌어쩌님 그 마이크 안 껐다. 저희가 아니요 원래 이걸 안 끄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겁니다 그냥. 본건에 재밌어갖고 지금 저 말을 잘했다고 지금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빵야빵야님이 저건 잘한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단일화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여기서 쟤네 단일화 하면은 되게 싸움 힘들어지는데 못을 명토를 박았어요. 그럼 이 이후에 단일화가 추진되더라도 단일화는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지금 바른정당은 지금 급하죠. 지금 바른정당 하고 싶죠. 지금 도련님도 얼마나 지금 쫄았는데 지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김무성 쪽이 똥줄 탔어. 똥줄 완전 탔죠. 거기는 유승민을 갖다 앉히고 해야 된다. 자꾸 밀고 나가고 유승민은 그런 거 없다. 자꾸 이제 거기는 지금 바르는 유승민 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도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풍파가 너무 험하네. 이 세상 너무 험해. 난 두려워. 난 우산 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빨간 약 다시 먹고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스테이크 썰고 하고 싶은데 유승민 이렇게 후보로 나왔고 이러네? 그러면 쟤를 번제물로 바치고. 번제물로 받으소서. 그래서 후보를 흔들어서 사퇴를 시키고, 번제물로 바치고, 우린 다시 들어가야지. 이 도련님들입니다. 고생해본 적이 없어요. 고생해본 적 없어요. 지금 좀 험한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약간 이미지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안 어울려. 지금 토론이 4월 29일 날 있고 5월 2일 날인데 4월 29일 날 시청률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4월 29일부터 실적인 연휴예요. 네. 그래서 놀러 갔다 와서 투표하지? 이런 느낌? 그런 부분 때문에 시청률이 되게 낮을 거고 일단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이 바른정당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유승민이 자체가 후보 탈퇴를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어. 밀고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도련님들 근데 도련님들은 지금 근데 유승민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 유승민은 예를 들어 갖고 단일화를 한다. 자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는 혼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그래야지 낫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바보 되는 거야. 그래도 똑바르다 뭐 이런 이미지 다 깎아먹고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프리카 TV의 고든빛깔님 맞습니다. 무성의 옥새파동 시즌 2 준비 중. 아우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무성의 옥새파동 시즌 2.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님 예전에 그 김무성이 지금 오토바이에 유승민 붙이고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납치해서 갈까? 그 김무성이 지금 발은 지금 제가 매우 안 좋아요. 상황. 항상 얘기했던 거 이 김무성이가 한 방에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가만히 안 있어 지금. 번제물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니까 내가 보기엔 장작 다 쌌어 지금. 근데 저는 이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 행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 짧게. 짧게. 빨리. 그러니까 유승민과 그 안철수 같이 보수로 묶이고, 보수로 묶이고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중도로 묶이고, 네네. 심상정을 중심으로 한 진보로 묶이는 네. 3자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아니지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좀 주변화됐으면 이게 희망사항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세대에게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는 빨리빨리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굿세어라 유승민 끝까지 완주하세요. 어저께 어렵겠습니다. 보수의 분열을 완주하세요 도련님들. 할아버지 도련님들 완주하세요. 자, 팩트체크 일단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개소리의 검증 시간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입만 열면 개소리야. 언론에서 일단 군 동성애 군기를 약화시킨다. 정의당에서 얘기 나왔죠. 그 주한미군의 태미 스미스 중장이 이 사람이 성소수자예요. 네, 맞습니다. 장성이 성소수자야.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미군은 이미 이 이슈는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자꾸 저런 사람 때문에 낮추고. 진짜 얼굴만 봐도 터 나와요, 저는 이분.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일단 그 사형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형제. 정말 알겠어.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대한민국의 인권이 이런 살인범 식으로 사형시켜야 된다. 뭐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심정적으로는 저도 정말 극악무도한 유영철 같은 사람을 보면 이거 저는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심정적으로 들 때 울컥할 때가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사형 집행률과 살인율의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입증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 해서 그 살인이나 그다음에 그 강력범죄가 높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낮아지냐?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항상 그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생각은 뭐냐면은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으로 그냥 힘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TV 토론이라는 게 확증 편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것이 더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화끈하게 살인범 죽이면 뭐하냐고 실질적으로 그 죽이면 뭐합니까? 사실 피해자들은 죽인 것보다 보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국가가 피해자 구제 잘 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얘기했지만 우리 귀족노조 있잖아요. 귀족노조. 이거 왜 저는 심상정 후보가 좀 이것 좀 공격해줄 줄 알았는데 다른 거 하시느라고 뭐 이걸 못했는지 문 후보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문 후보가 중간에 잠깐 했어요. 어제 토론회 때 강성노조 노조 조직률이 일단 가입률이 10%고 그 종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힘을 가진 노조가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쪽은 그런 노조가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몇 퍼센트 안 되는 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계속 까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경남도시다가 1억 받는데 노조가 1억 받는다? 아니 노조는 1억 받을 수 있어. 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일을 해갖고 정당하게 받는 거고, 홍준표는 그 1억 외에 부과된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노동자는 1억 받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가치가 1억
정도 되는데 할 수 있죠. 그것도 그렇고 강성 귀족 노조 물론 노조 내에 무슨 병폐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게 무세습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는 없다고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우리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냐고요. 이분들의 그런 행태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거. 만약에 대한민국의 노조가 이 기업들을 해외로 보낼 정도의 이런 막강한 힘이 있었다면은 그러게. 아이고 참 좋겠네. 그러면 아이고 완전 만반세네 만반세야.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 내지는 경제 벌써 다 끝났지 이미. 다 끝났어. 아니, 삼성은 노조가 없거든요. 근데 왜 외국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노조 없는 회사가 외국 나가는 외국 이유는 나갔어? 뭡니까? 도대체. 명달 사장님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리고 알기순 사장님 맞습니다. 미국은 노조 조직률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임금이 셉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배관공이라든지 목수라든지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을 무시 안 해요. 왜? 내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나 저 사람이랑 급여가 저 사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의 사회적 인식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배관공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대접도 높은데 왜 굳이 대학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가겠어요. 자, 그 다음 가장 예민하게 1심의 사건인데 요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1심의 사건이라는 건 2006년 10월에 적발한 간첩 사건이에요. 네. 이게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마이클 장민호가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민노당 중앙위원 등도 이 사건을 북한의 정보에 보내는 바람에 혐의가 확정돼서 현재 복역을 하고 있는데 홍 대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사건 무마를 문재인이 했다라는 거죠. 아니죠. 1심의 사건 2006년 10월에 발생했고요. 문 후보는 그해 5월 달에 비서실장을 그만뒀어. 그걸 찾아보라고. 아니 찾아보라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거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왜곡된 정보를 해놓고 지금 문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곡된 정보를 갖다 놓고 대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맨날 진짜 빡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뇌물 받았죠. 안 받았다고 다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박연차 얘기 또 하잖아요 지금. 네, 위크리크스에서도 누가 얘기했냐면은 손학규가 얘기한 거예요. 손학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야. 보고를 할 때 저런 사람 저렇게 얘기했고 이런 사람 이렇게 했고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그냥 본게 보낸 거야. 네, 지금 알기 쉬운 사람님이 저거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해야지 이러는데 진짜 고소할 수 없나요? 대선 후보는 고소 못하나? 이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선거법상 어떻게 안 됩니까? 허위 사실로 이렇게 하면? 그냥 은인이 사실이면 몰라도 허위 사실로 이거는 그냥 막 던져놓고 하나 걸리기 바라는 놈이네. 예, 은인이 맞습니다. 멍달 사장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시네요. 위키리크스인데 자꾸 위키리스크를 했어요. 영월망공사님 성관이가 제재해야죠. 명호 김님이 유튜브입니다. 네. 달림도 토론 때 시원하게 한번 까고 들어왔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현재 2일이라서 너무 인간 대접을 해줍니다 지금 문 후보님이.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 후보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건 탓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1심에 말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안 돼. 전술핵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거 왜 안 찜는지 모르겠어요. 전술핵이거든 사드든 무슨 핵이든 뭐든 지금. 북한에서 터지든 남한에서 터지든 핵이 터지면 우린 다 죽어. 다 끝이라고. 한반도는 요만해. 중국이면 이게 말이 되죠. 중국은 상하이에서 뭐 저쪽에 무슨 길림성에 핵을 했었다 이러면 여기만 죽고 이 지역만 죽고 여기서 살 수도 있지. 근데 중국에서 상하이랑 항저우랑 엄청 가까운 도시거든요. 완전 동네예요, 동네. 그치. 근데 그게 우리나라 서울 부산 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거 터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무슨 핵에 대해서 방어핵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면 한국 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터지는 순간 미국은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총알바지? 핵바지야. 그냥 핵바지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거기서 이 좁은 땅에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누가 쏘든 터지면 죽는 건데 그럼 자살 도구를 가지고 야 우리 다 죽겠다 이거잖아요. 북한은 그쵸. 지금 다 죽을래 이러는 사람을 대상으로 야 나도 자살 도구 있거든 이러면서 지금 방어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방어가 된다는 건지 지금 조승민도 계속 사드 얘기하는데 저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한국당 뭐 해서 박근혜 참
지금 리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트윗에 도는 짤이라고 이 세 정당의 초성을 합치면 박근혜가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저희가 이제 일부가 벌써 끝나요. 우리가 너무. 아니, 어쩔님 리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어쩔님이 되게 리플 절묘하게 잘 달아주셔. 자해 안보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해 안보. 정윤소랑 핵 어쩌고저쩌고 이건 자해 안보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건 힘 가지고 제압 안 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이 이점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좀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저희 안철수 후보가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미진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저희가 이제 그 2부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갖고 2부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성주에서 미군의 그 장비가 들어왔는데 그 영상 한번 좀 보신 후에 1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싸움을 성주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해 안보를 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오전 6시 40분쯤에 이제 성주군 그 롯데 골프장에 롯데 골프장에 이제 미군의 이제 부속품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사드 배치 그 장비 수송을 이제 저지하던 주민분이랑 이제 그 원불교 교수님 해갖고 합쳐서 이제 6분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어서 이제 호송됐는데 요거 영상이 한 1분짜리입니다. 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일단 뭐 인사하고 물러나야 하나? 아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영상 준비됐나요? 예. 아이고 12명이 골절, 탈진, 타박상. 미국의 신문 같아요. 2주뿐이 안 남은 정부가 미국은 부통령이 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 사드 장비 불법 기습, 도둑, 반입을 했습니다. 사드, 되돌릴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 사드 배치 중단하라! 양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사드 가고 평화오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이 나오니까 의견을 조선 그 포졸들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이제 연상이 돼갖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황교안이가 저렇게 결정한 건데, 저 생각하면 할수록, 저 황교안이를 그 직무대행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빨리 선거단에서 빨리 어떻게 바뀌고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야죠. 정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가 그 대선 이슈 하면서 이 사드 배치를 계속 얘기하는 게, 기성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라도 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짧게지만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지금 2시간은 해야 할 듯, 멍달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작은별 지구님이 1시간 방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러고. 그렇죠. 그 위에 또 제가 지나갔는데, 또 어떤 분께서, 이 코너 진짜 재밌다.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그래서 너무 짧으니까 1, 2부 합쳐서 1부 1시간, 2부 1시간 이렇게 좀 해달라. 네, 해달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가지 마요, 막 그러죠. 가야 되거든. 왜? 우리가, 여기 팩트 3인 체제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열악해요. 네. 마이크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3인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빠져야 청순 대표가 들어오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대선부터 이제 1부 마치고 2부에서는 이제 소수정당 후보들을 좀 몇 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정의당,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김선동 후보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위원 선생님은 이제 가시니까 인사 한번 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팩트TV 후원해주시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좀 많이 입소문 좀 내주시고요. 피터님 후원해주시면 돼요. 네. 하여튼 여러분 사랑해요. 저 금요일 날 뵐게요. 자, 광고 후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 대표가 아니라 이제 천호선 전 대표 선대위원장님 나옵니다. 네.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They come from American parents and American families, American homes, American schools, American churches, American businesses, and American universities, and they're elected by American citizens. It's what our system produces. Garbage in,
garbage out. Maybe something else sucks around here. Yeah, the public sucks. 누가 대통령을 만듭니까? 그야 국민이죠. 지성인답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국민입니까? 당연하죠.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Or test. No, wait. Hold up. First of all, we live in a country that respects free speech. So, second of all, it looks like maybe he might have served in our military, and we got to respect that. Third of all, he was elderly, and we got to respect our elders. And fourth of all, don't boo. Oh! Don't boo. Oh! You have a chance. You have an obligation To be a part of that decision. All it takes is all of us. All of us. all of us. Vote matters. Your vote matters. They're home. 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사상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대선화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전 대표님. 근데 지금 이제 직함을 뭐라고 정확하게 해드릴까요? 저희 선거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예.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노회찬 천호선 위원장님. 예. 그래서 천호선 위원장님. 정치권에서 제일 많은 직함입니다. 근데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예전에 예. 어디서 나 찍었다? 네, 그래서 아까 힌트를 주셔서 기억을 되살리고 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여당 라디오 했었습니다. 예. 참여당 시절에 참여당 라디오 DJ를 했었는데 그때 우유빛깔 천최고 최고위원 시절이세요. 그래서 천최고 완전 애칭처럼 부르면서 방송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호선입니다. 팩트TV 출연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했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또 저희 정의당이 갖고 있는 생각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질문이 좀 날카롭습니다. 만나서 저는 정말 반갑거든요. 사실 네. 술자리도 몇 번 했었어요.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저는 껴있고 그랬었는데 마포당사 시절에 마포당사. 당시에 마포 밑에 막걸리집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참여계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참여계 말하는 그 계열이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열. 네, 지지난번 토론 어제 말고요. 네. 지지난번 토론을 보면 많은 이제 정의당 탈당 사태도 벌어지고 이랬죠. 예. 그러다가 심상정 후보가 참여정부를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판하고 모든 문제가 노동 문제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저도 물론이고요. 예. 저는 물론 정의당에 입당하지 않았지만 저도 물론 받았고요. 근데 이제 천호선 위원장님은 참여정부 시절 보좌관도 하셨고 노무현재당 상임위원이시기도 했고 예, 그야말로 참여계의 우리의 마스코트 우리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계열의 리더였어요. 어떻게 그 발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아무튼 혼역이란 표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탈당했고요. 네. 저도 뭐 굉장히 힘들었고, 아니 지금까지도 힘듭니다. 마음이 힘드세요? 힘들고. 마음이?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것들이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날의 심상정 대표의 토론이 그런 거죠. 특별히 문재인, 그렇잖아도 네. 공격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한테 너무 집중됐던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내용에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너무 폄훼한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맞습니다. 표현하기 좋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인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줄 수 있었던 측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전화 무지 많이 받았고요. 당시에 한 1000통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예. 1000통 오고, 당원들도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탈당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맨 먼저, 그날 토론이 굉장히 처음 해보는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총량 구분의 토론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를 비판하고 어디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했는데, 다만 홍준표 후보는 이미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때는 이제 뭐 소위 성범죄 얘기가 나오기 전이지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에 자격이 없죠. 있고, 네,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홍준표 씨랑 말을 많이 섞는 건 아까운 일이다. 네. 넘어가자. 이런 정도의 원칙 정도만 가지고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일단 홍준표 씨를 비판 안 한 이유가 일단 무시하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홍준표 후보한테 설거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받아낸 것도 심상정 그렇죠. 했고요. 네.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다. 그래서 짧고 굵게 치자. 이 정도 원칙은 가졌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뭐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덜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빼고 하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특별한 낯선 토론 환경 속에서 한쪽으로 몰리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약간 캠프의 실수인가? 그럼 캠프의 그 방향성에. 아니요. 캠프가 생각했던 거랑 이 새로운 환경이랑 안 맞은 거죠.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이 두 정권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진보의 우물에 갇힌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홍준표 후보 15% 이상 지지받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백만 명이 있는데 진보 이 안에서 있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좀 가까운 이쪽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이게 진보의 우물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거든요. 크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촛불을 통해서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은 끝난 거고 그 계승자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전무하다. 이미 촛불이 정권 교체는 일어났다. 우리 초기 인식은 이 정권 교체에서 문재인, 안철수 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아직도 미약하지만 심상정이 어떠한 정권교체 정부의 어떤 정권교체냐 그 개혁 내용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거기서 또 양강구도가 무너졌다고 보지만 그런 식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이제 노동정책,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노동법, 나쁜 노동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조가 읽혀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런 환경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떤 토론에서 비판할 때 공과 과가 있을 때 꼭 공을 다 이야기하고 과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게 읽힌 것은 뭐 후보를 포함하여 저는 뭐 TV 토론 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 그게 IMF라는 특별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의를 가지고 노력했다는 인식을 심상정 후보나 저나 뭐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도 기억하시겠지만 회고록에서 노동 유연성 실패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복지 예산을 저희가 21%에서 28%까지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고록 보면 그때 정도 확 써서 올릴 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노동부이 그걸 적어도 반복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정책 비판, 정책 토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토론 끝나고는 탈당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 오늘은 또 대구 입당 사태가 벌어졌단 후원과 말이에요. 입당 사태가 또 벌어졌어요. 그 중간에 그게 있었죠. 또 홍준표 지지자분들한테 또 굉장히 많은 항의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우리 정책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진영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치우쳐 보일 수 있고 근데 그걸 좀 잘해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전체적인 토론 전체를 봐주십사. 한 번 한 번의 토론에서 못 그러다. 예를 들면 어저께도 노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성노조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씨가. 그렇죠.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은 사실 문재인 비판보다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할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노동계에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일부에서 강성노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 후보가 겁니다. 좀 이 토론 전체를 좀 죄송하지만 봐주십사는 거죠.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강성노조 같은 이 노동 부분에 대해서 그 심상정 후보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더 이번에 이제 선관위 토론은 이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저번에 외교 국방이었고 외교 국방 안보 정치. 근데 사실은 다 그거에 집중됐었어요. 근데 요 다음에는 뭐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제에 굉장히 충실한 편인데 다른 후보들이 그 주제에 충실해진다면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거를 전혀 상관없이 뭐 다 얘기를 하는데 리플 한번 읽을게요. 에이프릴 베이비님 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선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승리하게 되어도 그 전 정권의 뿌리와 줄기가 쉽게 뽑힐 거라 생각하시는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리플 주셨습니다. 예, 뭐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래님은 이 정부의 잘못 지적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페북에서 그런 얘기 좀 질문이 들어왔대요. 우리 위원장님 뭐 좀 아프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뭐 좀 건강이 체력이 그렇게 선거에서도 뭐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뭐 신변 프라이버시를 질문하고 아닌데 위원쌤이 나가갖고 질문을 나한테 들어와서요. 네, 일단 많으신 건 맞네요. 아까 계속 제가 뼈아픈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랑 같은 궤를 이루는 리플들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기조는 다 갖고 계신데 같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토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더 이제 세련되게 가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것도 또 뼈아픈 제가 해야겠죠? 뼈아픈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의 발언 토론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당사자 분이 나오셔갖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뭐 뼈 아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맨날 뼈 아프는 거. 천채고란 말이 여기서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 고맙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군요. 지금도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의당에는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마음의 친밀감 같이 다 봤거든요. 저는 18시간 동안 진짜 중앙교 사태 뭐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같이 울고 정말 같이 그런 거기 때문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면서도 제가 이렇게 정의당 지금 뭐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속상하고 후원금 보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도 입당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실망도 더 많이 하시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심상정 후보가 페미니스트로 저도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를 상당히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참여 많이 강조하고 또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말도 어제 하셨습니다. 했는데 실제 선대위에 여성이
2명 계시나요? 그렇죠? 2명이요. 선대위를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네. 선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이고요. 네네. 5명 중엔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본부장인데 본부장급까지 합하면 총 선대위원장 5명, 본부장급 해서 한 20명 정도가 돼요. 거기에 4분이 네. 현역 의원 2분, 네. 그 추혜선 의원, 이정미 의원, 그 다음에 전 의원이 김재남 의원, 그 다음에 성평등 본부장이 4분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4명? 이렇게 보면 많은 건 아니죠. 저는 그렇죠. 적당히 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뭐 깨끗이 반반 남녀 동수 내각 꼭 반반은 하는데 아니더라도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30%는 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제가 임명을 받고 그냥 오래간만에 선대 당사에 잘 안 나가다 선대위장에 딱 앉으니까 앉아서 보니까 여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이거 큰일이다라고 제가 중얼거렸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조직한 임명권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그 부분 먼저 깨끗이 인정해야 되고요. 다만 이거는 좀 말씀드려요. 하나는 어떻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의당은 그 여성들의 대의원이나 우리 당에서 전국위원회,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항상 여성 30% 할당제, 사실 그 이상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여성 간부들이랄까요? 이 지도자들은 대개 이 당에서 오랫동안 훈련되어 오면서 성장해 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성 활동가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당에 비하면, 다른 당은 대개 당내에서 훈련되고 성장한 분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모셔서 지도부도 시키고 국회의원도 시키고 그런 차이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력풀이 부족하다. 적었다. 인재풀이 적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그 내부에서 견딜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이건 당의 책임이고 지금 뼈아프게 맨날 우리 인정하시는 당내 거잖아요. 여성위원회한테 혼납니다. 좀 더 지원해야 된다. 좀 더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배려를 하고 하는데 그게 아직 그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랑 약간 상관이 있지만 없을지도 모르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지난번 메갈리아 사태 때 또 여성 문제 발생하고 이랬을 때 정의당한테 많은 공격이 들어갔을 때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성 문제를 이렇게 지금 여성 문제 굉장히 기치로 내걸고 있는 거에 비하면 지난번에 그 반응과 좀 말과 실천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비판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뼈 아픈 얘기인데. 얘기하는 오늘 제가 뼈를 막 그냥 말하는 건 한 100% 해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50% 미만으로 하니까 뭔가 그렇죠.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메갈리아를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보십니까? 여성주의 한 분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페미니스트들은 그 활동의 한계와 의의를 인정하고 다음 걸로 넘어갔는데 계속 적대 진영에서는 붙잡고 발목을 잡고 계속 이거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분명한 의의는 있죠.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 당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엇갈렸죠. 굉장히 치명이죠. 지금도 모든 문제가 그것과 연관되어서 해석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네. 참 다른 당이라면 있지 않을 문제인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때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심상정 당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당원 중에 한 명으로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자 이제 뭐 논란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뼈 없고 좀 아프지 말고 이제 뼈 좀 살살 풀어주는 걸로 질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어저께 이제 문 후보가 물어봤어요. 이제 뭐 단일화 부분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조금씩 지금 그 심상정 후보가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5% 찍었다고 하죠 이번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네,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 이런 거죠. 내용이 좋았다는 거죠. 후보의 실력과 우리가 준비한 정책 내용이 좋았다는 내부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크게 보면. 또 하나는 외부적인 이유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보수 세력이랑 막 서로 접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정책은 정의당이 마음에 들지만 민주당을 지지해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여지껏 그 틀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게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안철수의 2강 구도가 이제 1강 1중 구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생기는 여유 공간 이런 측면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인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그리고 진보층 이완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진보층이 지지층이 문 지지층에서 문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문은 완전 당선 안정권이면 심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완했다. 아니, 두 측이 다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네, 그렇죠. 라고 회의적이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좀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얘기 안 들어주는데 심상정 얘기다 보니까 우리 얘기 들어주네. 좀 다른 의미는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저께 밤에 굉장히 트위터에서 그건 저도 시원했어요. 저는 어저께 그 심상정 후보의 일본 발언은 역사적인 발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문 후보 지지자 중에 이제 비판적 지지자가 있고 안 후보 지지자 중에도 비판적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대구 경북에서 네. 제 지지율이 꽤 높아요. 평균보다 오히려 진보 정당이.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저희들의 분석은 네. 그쪽에서 박근혜 세력은 아니라고 젊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대구 경북에 있으기에 반문 정서 같은 게 또 작용하지 않습니까? 자는 안 된다. 그것도 왜곡된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의외로 그러면 아예 심상정이 낫다라고 해서 심상정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예 그 스펙트럼하고 전혀 좌우 스펙트럼, 진보 보수 스펙트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확한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그 노회찬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두 자릿수 투표를 노리며 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두 자릿수 투표 99%는 아니겠지만 그 두 자릿수 투표가 된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정의당으로서 두 자릿수는 물론 10%부터 99%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만 저희 전략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저희의 원래 1차 목표 최초 목표라는 뜻이 아니고요. 1차 목표는 5%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네. 1단계. 이것은 어떤 거냐면 문재인 후보와 다른 보수 내지는 안철수와 문제를 차별해서 볼 때 이 양강 구도를 이룰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에 갇힐 것이다. 라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나 5% 넘어가 있다. 옛날에 이제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의당의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우리 갑자기 성함이 안 나네. 권영길 후보가 3.9%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의 노력으로 5%까지 올리자. 5%까지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여인들이 생기면서 10%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5%를 넘긴 거죠. 그렇죠. 2단계 목표가 지금 이제 10%대. 이제 7, 8% 정도, 어제 오늘 또 앞으로 발표될 거 이런 건 제가 프로테이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8%는 발표됐고요. 대개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10% 가자.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자리 득표율이 잘 되고 이제 투표 많이 하면 이제 도전도 받고 또 지금 되게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아직도 친구들 남아있고 그러니까 정의당 너무 힘들다. 최소 15%는 받아야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관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정권 교체는 됐다라는 얘기는 됐으니까 마음 놔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선택이 구세력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였고 이 선택은 셋 중에 하나다. 우리가 굉장히 작다. 그러나 개혁 경쟁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양강구도 특성에서는 저희가 좀 숨이 막혔는데 양강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마음 놓고 심상정을 찍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제 어제 오늘 조성이 된 거죠. 조성이 좀 됐죠.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지껏 보통 사표심리라는 게 우리는 항상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건 정당 투표라도 있는데 이건 대통령 후보는 정당 투표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표심리에 44년 전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지 않습니까? 등록 전에 사퇴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기억을 안 해주시는데 그때 기억합니다. 오늘 같이 여기 계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고. 저 완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사퇴해야 된다고 꽤 앞장서서 주장했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통진당 사태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진보가 후보를 내기에 굉장히 너무 힘들었죠. 스스로도 아직 자기 성찰이 덜 돼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문재인 박근혜에서 팽팽했잖아요. 그때는 저희는 접은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심상정의 표가 사표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이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에 동의하고 그 철학에 또 가치에 동의한다면 그것이 다음 정권의 정책을 규정할 것이다. 다음 정부의 정책의 개혁성, 삶이 바뀌는 정도의 척도가 되고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미고요. 이게 5%만 넘어가도 1단계 했다. 넘어가도 그러면 너무 목표를 낮추는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은데 이게 10%, 15%가 된다면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큰 변화다.
아주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지만 예. 사실은 그 득표율이 그 두 자릿수 되면은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실체적으로 보면 일단 15%가 넘어야지 이제 그 선거 비용도 보존되는 그 액수도 커지고요. 예. 돈의 문제다. 그다음에 네. 총선에서의 그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예. 의석수는 또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총선은 그러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결선 연결되죠 질문들하고 결선 투표제가 네. 있었다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선거법의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정의당이 좀 앞장서서 앞장서서 했죠. 했는데도 안 저희 그것 때문에 힘이 좀 부족했죠. 앞장서서 계속 해왔죠. 4년 전 얘기죠. 4년 전 문재인 후보와 네. 단일을 하면서 이걸 약속을 했죠.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게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생각이 문재인 후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선거법은 그렇죠. 51%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일종의 선거 규칙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한덩어리를 묻혀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허용할 리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이제 두 가지인데 흔히 이제 독일식 정당정부 비례투표제. 그러니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지지받는 만큼 의석수를 먼저 산정하고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아마 우리 당이 작년에 총선 때 7.3% 받았습니다만 그럼 20석이 넘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제도성의 문제가 또한 이제 결선 투표제. 네. 이번에 프랑스 대선 보면 결선 투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두 정당이 다요. 어떠냐면 마크롱은 과자 이름이고 마크롱. 이 속해 있는 정당은 하원 의석 577석 중에 그렇죠. 577석이 그렇습니다. 한 석도 없습니다. 르펜의 정당은 2석인가 3석인가 있어요. 그런데 결선 투표를 통해서 자기 정책을 갖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지금 겨우겨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왔지만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의석수가 그런 식으로 됐다면 아마 심상정 후보는 지금 문재인 후보랑 둘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이렇게 홍준표 후보 같은 이런 좀 자격이 안 되는 그렇죠. 후보는 좀 주변화시키고 이렇게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도로 여기까지 허용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저 아프리카 TV에 이제 알기 쉬운 사람님께서 이제 정의당은 이제는 전문화 특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전문화 특성화를 반쯤밖에 이해를 잘 못하. 전문화 특성화를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집중해야 된다. 혹시 이런 뜻일까요? 예,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이번에 저희가 내세운 구호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지 않습니까? 처음에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로 가다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바꾸는 데는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굉장히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이 노동이 굉장히 폭주하게 인식된다. 그리고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는 너무 학술적이다. 너무 지적이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좀 괜찮게 캐치가 나와서 누가 이거를 중간에 분명히 누군가 제가 개념어를 자랑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바꿨다 이 생각했는데 노동이라는 개념은 공장 노동만을 의미하거나 또는 단지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업자들 그렇죠. 다 모두가 노동을 하죠. 저희도 그분도 노동하시는 이거 거고. 방송이 노동이죠.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 노동이란 개념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에서 좁게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길다. 그래서 이걸 나라로 바꾸자라는 거 우리 양경규 위원장이 나라로 바꿔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니까 이 노동은 좀 낯설고 그런 노동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좀 친숙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죠. 금제를 다른 개혁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부분이 항상 실종되었고 네, 부족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나름대로 그런 노력의 반영이라고 근데 이번에 봅니다. 캐치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노동 감사합니다. 얘기가 블루칼라들만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좀 IT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 디지털 노동에 대한 얘기 심호가 그렇죠.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어저께 근데 포괄 노동이 임금 당당한 나라라고 하면 되는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이러면 또 어려운 한자가 두 개나 들어가잖아요. 예, 최강욱 교수님 책 제목인가 그렇거든요. 네. 저도 무슨 뜻인지 책 잘 몰라요. 제목인지는 좋아요. 책 제목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선거 캐치로는 마음에 안 와닿고 그게 진보 진영의 한계였거든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들. 알기 쉬운 네. 사람님이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올리시는데 뼈아픈 이거는 얘기들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뼈아픈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니 뭐 네. 그렇게 뼈아픈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파견법을 존치하면서 비정규직 보호가 가능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보의 파견법 가치로 제안하자는 거죠. 네. 예. 지금 노동에 엄격하게. 대해서 심상정 후보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기 쉬운 사람님 파견법을 존치하면서 비정규직 보호 가능합니까? 아니 저희는 파견법 거의
기본적으로 파견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정책 다른 하고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지 않고 양극화 해결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면서 급여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마지막 질문은 조금 두 번째 문제 이야기하실 말씀드리면 만하네요. 저희가 슬로건 중에 하나 경쟁력 있게 올라왔던 게 노회찬 이게 다 내부 사정이지만 전 대표가 아예 노동 문제를 구체화하려면 전체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자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아주 네. 특이하죠. 특이한데요, 대통령 후보 너무. 저거예요. 근데 조금 약간 사람들이 반대하고 너무 싶은데. 파견이 좀 많아가지고 너무 그게 저희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가치죠. 중요한 가치고요. 그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 여성, 남성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상당히 큰 가치를 갖고 있어. 근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 이제 노동 시간이 줄면 급여 손실 문제. 네, 예. 그렇죠. 급여가 아무래도 줄죠.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데 그걸 100% 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는 밑을 치는 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비롯해서 밑에 임금을 올리는 것. 네.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있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CEO들의 임금을 상한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면. 그러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 40시간인데 35시간으로까지 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업체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올 초에 몇몇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달앱 있죠, 배달. 네. 업체명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사실 IT 쪽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날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노동법이니까. 뭐죠? 오징어 잡이배라고 할 정도로 노동 시간이 완전히 그렇죠. 뭐 야근에 맨날 일주일에 야근하고. 2번 퇴근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임금을 올리면서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가능하다. 약간은 줄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녁이 있고 뭐 쉼표가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해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방향 아니겠냐는 생각을 그 유튜브에 방기대장 뿡뿡님이 지나갔다. 일단 이번에 그 반려동물 공약은 심상정이 최고임. 7개의 공약을 내셨죠? 반려동물 관련.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 보면은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차용하고 싶어 막. 그런 공약들이 되게 많아갖고 굳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급하게 대선을 치를 때 이런 진보정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합쳐갖고 공약을 서로 이제 내세워서 이것만은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저는 연정의 협치보다는 공약을 먼저 가서 얘기를 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와 유사한 제안들도 했었는데, 크게 요번에는 먼저 이해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무시죠, 일단. 정의당이랑 둘이서 뭘 한다는 모습이 여러 가지 선거자료상 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을 떠나서. 근데 이제 정책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책 문제를, 심상정 후보 본인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죠. 여러 가지 그건 잘 아는데, 이 정책이 저희로서는 갑자기 닥친 거잖아요. 이게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 전체가 책이 두꺼운 거 하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정의당의 기존의 정책들입니다. 기존의 정책이고, 주장하고 그것과 관련된 실천을 해왔던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몇 가지 슈퍼우먼 방지법 이런 것들은 심상정 후보가 직접 손때가 묻어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탄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히트클립님께서 이정희 대표가 빨리 정계 복귀했으면 이런 리플 다 지금 이거 아닙니다. 정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아직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이쪽 잘 모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시청자분들. 확실히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희 대표 쪽과는 정의당과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게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선거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포스터라든지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미쳤다 할 정도로 많이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정의당은 좀 그런 홍보분이 좀 약하지 않나. 국민의당보다 나아요.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 홍보에 대해서 양쪽의 평가가 다 있더라고요. 원래 항상 파격은 양극의 평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파격, 저는 뭐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고 굉장히 말이 많다. 원래 진보가 말이 많다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가 공보물 보니까 저는 인내심 있게. 공보물 정말. 못 읽겠더라고요. 솔직히. 끝내주던데요, 공보물, 진짜. 좋다는 뜻이십니까? 아니, 정말 끝내주기 이상하던데. 국민의당 위에 맨 첫 번째 일단 제목부터 캐치가 안 들어가요. 공보물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냐 안 나오냐는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와 관계가 돼 있죠. 네, 그렇죠. 저희 뭐 아주 힘들게 현수막도 이번에 보면은 네, 알고 있어요. 되게 현수막이 왠지 우리답게 잘 안 걸려 있어요. 이제 이렇게 팽팽하지가 않아요. 그게 다 돈과 관련돼 이제. 왠지 이렇게 느슨한. 하는 팀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줄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마추어 고용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래서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저께 토론 이후로 후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10% 15% 얘기했는데 15% 되면 전액 저희는 처음부터 뭐 이거 빚내고 한다라고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건데 10% 넘으면 반, 15% 넘으면 전액 이렇게 되면 10% 넘어가면 저희도 뭐 그때 돈 쓸 일은 없습니다만 돈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펀드는 어떻게 돼? 펀드는 할 수가 없는 게 펀드도 일부 했어요. 펀드는 뭐냐면 10% 이상 돼서 뭐가 환급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당겨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후원금과는 다르게. 네. 그럼 나중에 들어올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개털. 그렇습니다. 또 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세게 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했어요. 저는데 이 좀 정의당 도와주셔야 돼요. 지지는 문 후보를 하시더라도 전 정의당이 분명히 한 갈래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 후보 지지한데요. 지금 현재로선 그런데 그 후원금은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적에 대한 예의? 이런 거로서. 적입니까? 일단 선거 전에선 다 적이죠. 라이벌이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이 사람인데. 근데 뭔가 어떤 그런 같이 가줬으면 하는 동지적 라이벌. 이런 제가 보기엔 생각으로 문재인 좀 후보를 해주셨으면 지지하는 분들이 좋겠어요. 후원하는 것을 뭐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 저희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불편하죠.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이 말없이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일단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존심.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오가 없나?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응원한답시고 너무 이렇게 좀 깎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선의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선의와 마음속에 정말 선의를 아프리카 TV 어쩌고저쩌고 되게 말이 재밌어. 영세 정치인들.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없는 사람들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원래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는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 진짜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재밌고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오늘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재밌던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즐거웠고요. 전 대선 후보 토론에 5인이 아니고 신문국가 빠졌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토론회 보면서 정말 빠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빠질 뻔했잖아요. 그것 하나 기준인데 선관위 기준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6석은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불공정하지만 선거 전에 왜 심상정 대표가 올랐냐라는 건 뭐냐면 선거 전에는 언론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비중을 갖고 방송을 하죠. 저희는 뭐 5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들었으면 규칙들이 작동을 하면서 아직도 매우 불공정하지만 꽤 공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발견된 겁니다. 아까 이제 선거제도 얘기를 했지만 팩트TV 포함 언론이 만약에 작은 정당을 그래도 좀 더 균형 있게 다뤄줬으면 이미 이전에 정의당은 아주 군소정당에서 벗어나 있었을 거다. 팩트TV 자주 나오십시오. 이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안기부남 씨가 팩트TV는 더민주의 정당과 방송하지 마라. 그렇죠. 더민주 편파 방송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데 이 팩트TV 내에서 대선 아바타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팩트TV의 그 문재인 지지 방송은 별개입니다. 저는 뭐 팩트TV가 문재인 지지 방송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매력적인 저음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매력적인 저음을 갖고 계시죠. 자, 우리 그 천우선 위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정의당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8%. 근데 저희의 지금 현재 목표는 홍준표 후보를 제끼고 안철수를 추격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 넘어가면 홍준표 후보를 제낄 수, 물론 저쪽이 통합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상정이 얻는 표, 정권은 교체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강 구도도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심상정 정책이 오르면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절대 이제 사표가 아니다. 오히려 대세에다 몇 표 얹어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기와 생각에 가장 가까운 후보를 찍는 제도의 문제, 정치인의 문제도 있지만 유권자들은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제일 나랑 가까워. 이 사람이 되면 내 삶이 가장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사람을 찍는 어떤 면에서 유권자 측면의 노력도 있으셔야 된다. 이번에는 좀 맘 놓고 그렇게 해주시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치에서 정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정당도 필요하고 작은 정당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작은 정당이 자생하거나 또는 공정한 그 경기장에서 시합을 치기는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 각 계층마다 지지하는 정당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천호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아이엠 피터 대선 아바타 매일 저녁 9시 당신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기호 5번입니다. 네. 5번 된 건가? 우리 이제 이렇게 해요. 오늘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구나. 이거예요, 저희는. 네.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사상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